지구과학의 개념 노트 엘니뇨와 라니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 일어나는 기후변동 현상인데요. 이 둘을 알아보기 전에 용어 두 개를 살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워커순환이고 두 번째가 남방진동입니다. 평상시 서태평양에서는 저기압이 형성되어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하고요. 동태평양에서는 고기압이 형성되어 찬 공기가 하강을 합니다. 따라서 열대태평양에서는 동서방향에 거대한 대기순환이 형성되는데 이를 워커순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동태평양 페루 생각해 볼 거고 서태평양은 오스트레일리아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 무역풍이 이런 식으로 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해수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따뜻한 해수가 이동을 함에 따라서 우리 대기의 온도도 올라갈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상승기류 여기 저기압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동태평양의 경우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차질 거예요. 그러면은 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강기류가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동태평양은 고기압이 위치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큰 순환이 이제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워커순환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그림은 평상시에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커순환 보았고요. 그 다음에 남방진동을 한번 볼게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3년 7년을 주기로 불규칙하게 고기압이 형성되던 동태평양에 저기압이 형성되고요. 저기압이 형성되던 서태평양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기압 분포가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남방진동이다 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서태평양에서는 저기압, 동태평양에서는 고기압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3년 7년을 주기로 이 저기압 고기압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남방진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남방진동 지수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워커순환이랑 남방진동이라는 단어 보았고요. 우리 엘니뇨와 라니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와 해양은 서로 맞닿아 있으며 상호작용하므로 대기대순환의 변화가 해양순환의 변화를 가져오고 해양의 변화가 대기대순환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엘니뇨와 라니냐입니다. 먼저 평상시의 열대태평양 수온 분포부터 보겠습니다. 열대태평양을 가로질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속적으로 부는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우리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에 이렇게 남동무역풍 불었던 거 기억하시죠? 따뜻한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해수가 서쪽으로 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곳에 비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번 영상에서 빈 곳은 심해에서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 동태평양의 대표적인 지역 페루에서는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열대태평양의 동쪽은 서쪽보다 수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동쪽보다 서쪽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따뜻한 해수가 왼쪽으로 다 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뜻한 해수의 두께가 더 넓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동쪽보다 서쪽이 두꺼워진다. 그 다음에 용승하는 차가운 해수는 수온이 낮고 영양염류가 풍부하므로 페루 연안에서는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환경이고요. 한편 서태평양에서는 저기압이 형성되고요.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고 동태평양에서는 고기압이 형성되어 찬 공기가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열대태평양에서 동서방향의 거대한 대기순환이 형성이 되는데 이를 워커순환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 열대태평양의 수온 분포 다시 한번 보았고요. 이제 엘니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라는 것은 무엇이냐? 동태평양에서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이러한 엘니뇨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원래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서 해수도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해수가 100 정도 이동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빈 곳을 누가 채워줬죠? 그렇죠. 우리 아래에서 용승현상으로 채워줬었죠.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한 시기에 이렇게 무역풍을 보면은 약화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수도 이렇게 계속 움직여 줬어야 되는데 100만큼 가지 못하고 한 80 정도만 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빈자리도 100만큼 빠져야 되는데 80만큼 빠졌으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용승 현상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용승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 서태평양의 경우 원래 따뜻한 해수가 100만큼 와줘야 되는데 80만큼 옵니다.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동쪽의 수온이 높아지고 서쪽의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태평양에서는 수온이 낮아지고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면 이제 가뭄까지 발생할 수 있고요. 동태평양에서는 수온이 높아지고 저기압이 형성됩니다. 우리 저기압, 상승기류, 구름, 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 심해지면은 강수량이 늘어나서 홍수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엘니뇨 보았고요. 엘니뇨는 다시 말하지만 동태평양에서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로 6개월 정도 지속되는 현상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라니냐를 볼 건데요. 라니냐는 뭐냐? 동태평양에서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씨 이상 낮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합니다. 이것은 엘니뇨와 반대로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평상시에 무역풍 불고 이렇게 해수가 100 정도 움직였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라니냐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무역풍이 더 세진 겁니다. 그러면은 해수가 100만큼 이동하던 게 우리 한 120 정도만큼 더 이동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빈 곳 100만큼 가다가 갑자기 120, 20이 더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면은 더 빈자리가 생길 거고 우리 그 빈자리는 아래에서 이렇게 용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채워주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동태평양 차가운 해수가 더 올라와 주었으니까 수온이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또한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다 가버렸으니까 서태평양에서는 더 뜨거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서태평양에서는 수온이 높아지고 저기압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면은 강수량이 늘어나서 홍수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동태평양에서는 수온이 낮아지고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심해지면은 우리 가뭄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꼭 평상시에 페루 앞바다가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주시고요. 이걸 가지고 엘니뇨, 라니냐 비교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아래에 있는 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화면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다음과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니뇨와 라니냐 표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 보았던 남방진동 워커라는 과학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압이 바뀌는 변화를 대기과학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엘니뇨와 라니냐 해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상승하게 되고요. 워커 순환에서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과 강수구역이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태평양 전체의 기압 분포가 변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워커 순환과 엘니뇨는 어떠한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ENSO, 엔소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라는 거. 그래서 엘니뇨 남방진동, 그 다음에 엔소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남방진동 지수 보도록 할게요. 남방진동 지수는 워커가 호주 북부 다윈의 해면기압과 남태평양의 타히티의 해면기압의 차이를 분석해서 발견한 사실인데요. 이러한 남방진동 지수를 보시면은 남태평양의 타히티 해면, 그 다음에 호주 북부 다윈의 해면기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평상시 그리고 엘니뇨, 그 다음에 라니냐 발생할 경우 동쪽과 서쪽 기압 한번 체크해 볼게요. 평상시 서태평양은 저기압이고 동태평양은 고기압입니다. 그리고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니냐가 발생할 경우 서태평양은 저기압, 그 다음에 동태평양은 고기압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기압과 저기압에 해당하는 숫자 있잖아요.
그것들을 생각하고 한번 값을 빼주면요. 우리 평상시에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뺀 거니까 그 수치가 0보다 클 거고요. 다시 말해서 플러스 값, 그 다음에 저기압에서 고기압을 빼면은 음수, 그 다음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빼면 양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y축 값이 0보다 큰 플러스에서는 우리 라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색칠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도에서는 라니냐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0보다 작은 음수의 형태를 띠는 그러한 난방진동 지수값에서는 우리 엘니뇨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난방진동 지수 플러스일 때는 라니냐, 마이너스일 때는 엘니뇨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빈칸을 채워주시면은 난방진동 지수는 라니냐 시기에 플러스 값이고 엘니뇨 시기에는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난방진동 지수가 어떠한 시기에는 열대 동태평양의 연안 용승이 활발하다. 용승이 활발한 시기는 우리 라니냐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난방진동 지수가 마이너스인 시기에는 엘니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열대 동태평양의 연안 용승이 약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난방진동 지수까지 살펴보았고요. 사실 이 내용은 지구과학 2 내용에 있다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2학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살짝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만큼 계속해서 보고 읽고 쓰셔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자신감을 주는 문제 하나 풀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대기의 순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시기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다. 이때 옳은 설명을 고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원래 우리 평상시 구름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서태평양 쪽에. 그런데 지금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엘니뇨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무역풍이 약해지면은 이러한 구름의 위치 동쪽으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을 보니까 이 시기는 라니냐 시기이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타히티 섬은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많을 것이다. 맞죠? 지금 그림만 봐도 구름이 타히티 섬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서태평양 연안은 평상시보다 평균 기압이 높을 것이다. 맞죠? 원래 평상시 서태평양 저기압이었다가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상승 기류가 약화될 거고 우리 고기압이 형성되니까 기압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만 풀면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그림 가는 엘니뇨 감시해역 A. 지금 이 부분 우리 페루 근처, 다시 말해서 우리 동태평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A에서 관측한 해수면의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은 정말 앞으로 많이 볼 그림입니다. 먼저 그림을 해석을 하면은 관측한 수온에서 평균 수온을 뺍니다. 다시 말해서 관측한 수온은 10도씨인데 원래 이 해역의 수온이 8도라면은 이 수온 편차는 2도라는 거죠.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한 이 시기에는 지금 플러스 값을 띄고 있어요. 그 말은 관측한 시기에 수온이 더 높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용승이 약해진 엘니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은 엘니뇨 상황이구나. 그러면 우리 빨간색은 마이너스 값을 띄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관측한 수온보다 평균 수온, 과거의 수온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이 빨간색 영역은 라니냐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볼게요. 평상시와 비교해서 2010년의 1월이니까 지금 엘니뇨 상황이죠. 이때 A 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억,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졌다. 맞는 말이죠.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졌으니까 용승현상이 덜 일어날 거고 우리 관측 수온은 높아지겠다. 그 다음에 표층의 영양염류가 증가했다. 영양염류는 우리 수온이 낮아질수록 증가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이 증가했다. 이거 맞나요? 그렇죠. 우리 평상시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비교해보면은 따뜻한 해수가 우리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서쪽에서 강수현상이 있었는데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따뜻한 해수가 덜 가다 보니까 이러한 구름의 위치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A 해역은 강수량이 증가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을 주는 문제 2개 풀어보았고요.
엘니뇨와 라니냐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요. 다시 말하지만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평상시 상태를 먼저 공부하고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할 때 그 서쪽과 동쪽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